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보험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주신 고객님들께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실손보험 청구하나요? 이건 정말 알아야 될 주의사항 2가지, 참고사항 2가지, 제대로 된 청구 요령, 여기서 공개,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손보험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요즘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라고 하니까요, 병원에 다녀오신 후 한 번쯤 보험금 청구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고객님들의 보험가입을 도와드리다 보면 별다른 건강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거절되거나 특정 항목에 대해 부담보가 붙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이럴 때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상담해드리고 여러 보험회사를 비교해드리고 최적의 조건을 찾아드렸는데 막판에 부담보가 떴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럼 그냥 가입 안 할래요 하고 돌아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 진이 빠집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럴 때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고객님들께서 병원을 다녀오신 뒤 실비 청구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보험금 받으려고 실비보험 가입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험을 이미 제대로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큰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험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다거나 가입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실비보험 청구가 오히려 불이익을 가져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꼭 알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굽니까? 석보험 아닙니까? 방법도 여기 공개해 놓았으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될 2가지 주의사항과 참고사항 2가지, 그리고 보험금 청구 1분 만에 빠르게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보험을 추가 가입하실 예정이시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우선은 병원을 다녀오신 뒤 보험금 청구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별다른 문제만 없다면 병원 다녀오시고 당연히 보험금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급된 보험금 내역은 모두 보험사 전산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걸 바로 통합조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A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셨다라고 하고 B보험사, C보험사, D보험사에서도 그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어느 한 곳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다른 보험사들도 그 이력을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대화 예시인데요. 보험신용정보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타사 보상 이력이 확인이 된다라고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럼 보험사들은 왜 여러분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확인할까요? 바로 이 지급 내역이 나중에 새로 보험을 가입할 때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가 숨어 있어요. 보험을 한 번이라도 가입해보신 분들이라면 고지사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고지사항과 여러분의 보험금 청구 이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보험을 잘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3개월, 1년, 5년 의료 기록들을 보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이 고지사항을 기준으로 가입자를 판단하고 심사를 하는데요.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록 때문에 부담보가 붙거나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심할 경우엔 아예 가입이 거절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더 있습니다. 바로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보험금 청구 이력만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를 하나 더 내볼까요? 여러분께서 9개월 전에 어깨가 아파서 도수치료를 6번 받았고 전부 실비 청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고지사항에 해당이 될까요? 5년 이내 6번 치료는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험금 지급 내역은 기록에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보험금 지급 이력만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해당 부위에 대해 부담보가 설정되거나 관련된 특약들, 예를 들어서 수술비, 후유장애, 통원비 특약 등의 할증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당 특약 자체가 구성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더 나아가 아예 가입을 못하는 인수거부 판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실비보험은 아플 때 병원 가라고 가입할 건데 병원 다녀왔다고 해서 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긴다고?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먼저 보험사에서 이렇게 하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비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부 사례에서는 순수한 치료 목적이 아닌 보험금 수령을 위한 오남용이나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전체 가입자에게도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손해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었고, 그중 도수치료는 치료 비용이 비싼 편에 속해요. 그래서 도수치료로 실비 청구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후유장애나 수술
수술비 등 이런 담보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험도, 즉 손해율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특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실비 청구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험이 완벽하게 구성된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보험이 잘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분명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수치료와 같이 비싸거나 손해율이 높은 치료만 문제가 되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7개월 전쯤에 피부과에서 피부 건조증 때문에 약을 25일치 처방, 9개월 전쯤에 타박상으로 아파서 약 25일치 처방, 그리고 5개월 전쯤에 손목이 아파서 통원 치료를 6일, 이렇게 3개를 각각 치료비를 실비 청구를 하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고지사항을 보게 되면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주의하실 부분이 숨어 있는데요. 언급드린 3개의 질병, 그러니까 피부 건조증, 타박상, 손목 아픈 것은 위험도가 높은 질병이 아닙니다. 흔히들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청구 이력이 많아지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객께서 보험 활용을 아주 잘하네? 병원을 자주 다니니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본다든지 서류를 떼오라고 한다든지 심사 과정이 까다로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보험금 지급 내역이 반복적으로 많아지면 고지사항에 별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다 청구자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병력이 크지 않더라도 기존의 치료 이력이나 통원 기록 등을 보험사가 정밀하게 검토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담보가 설정된다거나 특약 가입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즉 청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청구가 반복되거나 금액이 누적되면 보험사는 이를 위험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 고객님께서도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심사를 넣고 보니 저렇게 추간판 장애와 척추염자, 어깨염자로 인해서 보험사에서 그거 자세하게 고지하라고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부담보가 걸리면서 인수가 된 사례입니다.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해서 1년, 요추부 5년, 천골 5년, 미골 5년, 이렇게 4가지 부위가 각각 부담보가 걸리게 된 것이죠. 이 담보를 풀기 위해서는 심사자는 현재 이상이 없다라는 소견서와 그때 당시 검사 결과지를 갖고 오라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이 가까우면 한 번 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골치가 아파지는 것은 먼 거리라면 진짜 번거로움이 생기겠죠. 실제로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고객님께서 인천에서 병원 진료를 받으신 이력이 있었는데 후에 서울로 이사를 하시게 되면서 해당 부위에 부담보가 걸린 상태로 그냥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예요. 고객님 입장에서는 그때 잠깐 아파서 실비 청구한 건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려면 시간도 들고 번거롭다 하시면서 많이 불편해 하셨죠.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보험사는 부담보가 걸린 부위일수록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그 부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보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보장을 못 받는 상황,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질병 이력이 네모를 보시면 너무나도 많거든요. 저게 다가 아니에요. 밑에 잘린 것까지 하면 더 나옵니다. 이렇게 병원에 언제 갔는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나 고객입니다. 둘 다 너무 힘들어지죠. 저는 저대로, 고객님은 고객님대로 말이죠. 정말 고지사항만 생각하면 제가 진짜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보험사에서는 저렇게 사진을 요구하고 과정이 엄청 피곤해지는데요. 그래도 병력사항이 진짜 많은 것에 비해서는 부담보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네모 안을 보시면 할증하고 유방하고 갑상선이 5년 부담보가 걸린 것입니다. 이분은 다행히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요. 아무튼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진료나 오남용 문제로 인해서 보험사가 어느 정도 깐깐하게 굴 수는 있겠지만 약 복용 없이 잘 청구하시는 고객님들마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건 하루빨리 개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느 분야에서건 소수의 사람들이 악용을 하고 나면 그걸로 인해서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실비보험 청구와 관련해서 보험사가 쉽게 말해드리지 않는 2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앞으로 청구하실 때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실비 청구를 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될 실용적인 참고사항 2가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라면 3만원 이하의 소액 실비 청구는 웬만하면 자제할 것 같습니다. 이 실비보험은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 3만원 이하의 병원비가 나왔다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은 막상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험사에서는 지급 내역이 기록이 된다는 거잖아요. 내 이력을 남기면서까지 받는 돈이 너무 적다면 저는 별로 특혜로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나중에 있을 보험 가입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가입할 때 불필요한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저라면 3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인 실비 청구는 가능한 자제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작은 금액들이 여러 번 쌓이면 결국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액 청구를 아예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3년까지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설계사라고 매번 실비를 청구하지 않아요. 서류를 잘 모아서 2년 3년 단위로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를 하는 편인데요. 3년 이내에 언제든지 실비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청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을 보완하는 추가 보험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실비 청구 나중에 한 번에 하려면 복잡하고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꿀팁, 1분 만에 실비 청구 한 번에 빠르게 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앱스토어에 청구의 신을 검색한 후 다운을 받아주세요. 실행한 후 간단히 본인 인증을 해주시고요. 비밀번호 설정을 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도 입력을 해주시고요. 대부분의 보험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60개가 넘는 전국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들과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제휴병원에 방문하신 경우에는 서류가 없어도 실비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금 청구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요. 보험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보험은 역시 실비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청구를 하셔라, 하지 마셔라 이런 식으로 정답을 내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리모델링이나 추가 보험 가입을 어느 시기에 여기에 어떤 식으로 가입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꼭 아셔야 할 내용에 대해 중요 정보를 알려드린 겁니다. 아플 때 맘 편히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실비보험을 가입하셨을 텐데 청구할 때 뭔가 눈치 보게 되는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기서 보험사 비교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1억, 암진단비 5천, 유사암진단비 1,000, 뇌혈관 2,000, 허혈성 2,000, 질병상해 종수술비 5종 기준으로 1,000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비교해 드려봤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가장 좋은 보험사들을 꼼꼼히 비교해서 안내드린 건데요. 지금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여러분도 맞춤 보험 비교 설계를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사를 마치고요. 영상을 마칠 때가 된대요.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소비만큼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합리적인 구성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위에 연락처나 아래 더보기를 보시면 카톡 상담 링크 창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